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설사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끼 먹으면 그 먹은 그 내용물이 설사를 하면 그 투명해질 때까지 있잖아요. 완전히. 그때까지 설사를 다 해야지만 그러니까 그때까지 항상 그 배에 복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먹은 걸 다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복통을 앓으면 설사를 한 지가 한 2달? 3달 동안 됐던 것 같고, 그때 당시 몸무게가 급격하게 한 12에서 15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3달 사이에.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장염으로 생각하고 동네 병원에서, 의원에서, 진단도 받고, 약을 처방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장염 같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장염약을 처방받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약이 듣지 않으니 그 약에 어떤 그래도 성분이 있잖아요. 그 성분에 따라 약간 약의 밸런스가 안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약의 그 성분의 비율을 좀 바꿔보겠다 해서 그렇게 바꿔서도 또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보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주대학병원도 뭐 이렇게 의료 시설이 이렇게 막 되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CT 정도 한번 찍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검사할 방법이 CT 말고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T를 그때 당시에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발견이 되어서 제주대학병원에서도 이게 확실하지 암은 암인데 무슨 종류의 암인지는 좀 판별이 안 된다 이제 싶어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 삼성병원 중에 이제 연계가 그런 큰 병원들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디를 갈지 택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아무것도 뭐 병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서울 삼성병원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삼성병원에 와서 이제 췌장 이제 내시경을 받고 해서 이제 최종 판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멘트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암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병원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암이 맞지만 그래도 환자분 뭐 마음 굳건히 먹으시고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같이 한번 이겨내 봅시다. 저는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암이 맞다. 췌장암이 4기다. 라는 말씀하고 하신 후에 알아보신 병원이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셔도 좋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치료 방법이 없는구나. 이게 시한부 판정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다리가 풀리고 되게 멍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냐? 사실 멘탈 관리 한 거 없어요. 멘탈 관리 한 거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딱 그렇게 뭐 다리에 힘이 풀리고 풀썩 주저앉지 않는데 그것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한 5분? 10분? 그 후에는 이제 그런 게 갑자기 저한테 되게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나 이제 뭐 그러면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내 아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내 아들 아직 그때 당시엔 6살이죠. 6살인데 이 녀석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 빚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앞이 컴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냐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엔 되게 시간이 되게 쫓겼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빨리 뭐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준비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와이프랑 아이한테 뭐 어떻게 내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할 만정 빚은 뭐 절대 와이프랑 아이한테는 가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 뭐, 제 몸에 대한 뭐 죽음 이런 거보다 뭐 그런 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나 뭐, 어떡하지? 너무 나 뭐, 외롭다. 뭐, 그런 생각 들 겨를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췌장암 4기를 판정받았었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술도 안 됐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치료법이라고 하면 이제 항암 약물 치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제가 좀, 그냥 그때 어렴풋이 생각했던 건, 그래도 내가 아직 젊은데, 나는 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냥 무언가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든가? 항암이? 한번 뭐, 해보면 되겠지. 근데 그때 당시도 제가 막 몸이 뭐, 뭐 진통도 있고 아프긴 아팠지만, 그렇게 진짜 막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뭐, 이 정도 진통, 고통으로, 뭐, 좀, 쉽게 말해서, 죽는 건 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저 지금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그냥 그런 별 생각이 없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항암 치료 꾸준히 받으면서, 지금까지 뭐 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아직도 젊고 해서 체력이 있어서, 뭐 더 버틴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저와 같은 이제 뭐 처지의 암 환우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이제 뭐 제 또래 30대 혹은 뭐 40대 형님 누님들도 보신다면은 왜 직장 다니면 1년마다 건강검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건강검진은 저도 해왔었고 저도 항상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정확하지 않다. 만약 내 몸이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30대 중반 정도가 되셨다 하면 종합검진도 한번 요즘 시대는 진짜 옛날이랑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즘은 뭐 옛날 시대와 다르게 또 저도 지금 뭐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발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저희 집안 친가 외가 통틀어서 암을 걸리신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암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가족력이 제일 센데 저는 그런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30대가 젊은 층이 걸리기 힘든 또 췌장암에 제가 지금 걸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즘 시대에는 진짜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젊은 세대가 있으시다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종합검진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방송 또 다음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